징계 사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있는데요. 선서의 의무,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친절 공정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영예 등의 제한, 품위 유지의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 운동의 금지, 집단행위 금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 태반 행위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한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도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면 알수록 기가 막힌 교사 김학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원의 징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선생님들과는 정말 전혀 관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원의 징계와 관련된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등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를 잘 살펴보시면 금방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를 보시면 첨부 파일을 이용해서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첨부 파일 보시면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118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인사혁신처 예규 제118호 2021년 6월 30일 최신판입니다. 이 예규는 각급 기관의 복무, 징계 업무 담당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 복무 관리 및 징계 업무 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간단히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무원 선서 및 복종의 의무, 근무사항 관리, 근무일과 공휴일, 유연근무제, 당직 및 비상근무, 출장, 공무국외 출장 등 휴가,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외부 강의, 공무원증, 그리고 징계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이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국가공무원이기도 하지만 교육공무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원 징계령도 잠깐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와 징계 부과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내용을 보면 다양하게 나오는데 징계위원회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위원회의 종류와 관할을 보면 교육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 부과금 부과 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두되 대학의장 징계위원회, 특별징계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일반징계위원회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면 4호를 보면 일반징계위원회는 교육공무원의 징계 등 사건을 심의 의결하는데 다만 시, 군, 구, 교육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는 해당 시, 군, 구,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사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 부과금 부과 사건에 한정하여 심의 의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일반징계위원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징계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에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장학관, 교육연구관,
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 및 5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가 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시도 교육행정기관 및 시, 군, 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 군, 구 행정교육기관에 두는 일반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 중 일부를 그 관할 구역 안에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제1호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교원위원이 아닌 사람입니다. 즉 이분은 1명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징계 사유의 의의를 살펴보면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의무 위반 행위를 말하고요. 행위자뿐만 아니라 감독자도 감독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징계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또한 의무 위반 행위는 재직 중의 행위임을 원칙으로 하지만 임명 전의 행위라도 그로 인하여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이 손상될 때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의결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징계 의결의 요구를 해야 하고요.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해야 합니다. 징계 사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있는데요. 선서의 의무,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친절 공정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영예 등의 제한, 품위 유지의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 태반 행위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한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도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징계 시효 기간은 일반적으로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인데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 유용은 5년, 그리고 10년 이내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이 요구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중요한 거겠죠? 내용을 살펴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행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은 10년 이내에도 징계 의결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성사안은 좀 더 중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징계 처분권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징계 처분 등은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하지만 파면 해임의 경우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장이 행해야 합니다. 불문 경고 처분은 임용권자 또는 불문 경고를 의결한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징계위원회를 보면 먼저 시도교육청은요, 부교육감이 위원장이고요.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에서 9인 이내로 구성하고 교육공무원 장학관 이상, 일반직 공무원 5급 이상이 위원에 해당됩니다. 여성의원 30%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되고요. 설치기관의 장이 위원을 임명합니다. 징계심의 의결 대상은 공립각급학교 교장,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사, 공립고등학교 교사,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의 중징계, 사립유치원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은 위원장을 교육지원국장이 맡고 있고요.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에서 9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위원 중 일부를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명이 가능하고요. 역시나 여성위원 30% 이상을 구성해야 합니다. 징계심의 의결 대상은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의 경징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징계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제 징계는 중징계예요. 파면과 해임이 있는데요. 파면은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하고 5년간 공직 재임용을 제한합니다. 보수는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의 4분의 1을 감액하고요. 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인 자는 퇴직급여의 2분의 1을 감액합니다. 해임은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를 시키고 3년간 공직 재임용을 제한합니다. 해임은 퇴직급여의 전액을 지급하는데요.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 유용일 경우에는 재직기간 5년 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8분의 1을 감액하고요. 재직기간 5년 이상일 경우에는 퇴직급여 4분의 1을 감액합니다. 교정징계인 강등과 정직을 알아보겠습니다. 강등은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지만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요. 18개월 더하기 처분 기간 동안을 승진이 제한됩니다. 또한 처분 기간은 경력 평정에서 제외되고요. 징계 말소 제한 기간은 9년입니다. 보수를 살펴보면 2016년 6월 25일 이후부터는 보수를 전액 삭감하고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요. 3개월간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의 3분의 1을 감액합니다. 또한 18개월 더하기 처분 기간 동안은 승급도 제한합니다. 정직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 정도고요.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를 종사하지 못합니다. 18개월 더하기 정직 처분 기간 동안은 승진이 제한되고요. 처분 기간은 경력 평정에서 제외가 되고 징계 말소 제한 기간은 7년입니다. 보수를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2016년 6월 25일 이후부터는 보수 전액이 삭감이 되고요. 정근수당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분 기간 동안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의 3분의 1을 감액합니다. 역시나 18개월 더하기 정직 처분 기간 동안은 승급이 제한됩니다. 교정징계인 감봉과 견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봉은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요. 12개월 더하기 감봉 처분 기간 동안 승진이 제한되고요. 징계 말소 제한 기간은 5년입니다. 보수를 살펴보면 보수의 3분의 1이 감액이 되고요. 정근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처분 기간 동안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의 3분의 1을 감액합니다. 역시 12개월 더하기 감봉 처분 기간 동안 승급이 제한됩니다. 견책은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되고요. 징계 말소 제한 기간은 3년입니다. 보수를 살펴보면 보수는 지급하지만 6개월간 승급이 제한됩니다. 다음은 징계 기준인데요. 여기서는 우리 징계 사유를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번 성실의 의무 위반 사유인데요. 공금 횡령, 유용,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소극행정 또는 회계질서 문란 행위, 시험 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 등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된 비위행위, 신규 채용, 특별 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행위, 연구 부정행위, 연구비의 부당 수령 및 부정 사용 등 연구비의 수령 및 사용과 관련된 비위행위, 소속 기관의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행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는 행위,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행위, 부정청탁행위, 성과 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 그 밖에 성실 의무 위반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종 의무 위반 행위를 살펴보시면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행위, 그 밖에 복종 의무 위반 행위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직장 이탈 금지 위반 행위인데요. 집단 행위를 위해서 직장을 이탈한 경우나 무당 결근, 그 밖에 직장 이탈 금지 위반 행위일 때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친절, 공정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밀 엄수 의무 위반 행위를 살펴보면 비밀의 누설 유출,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 방치,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개인정보의 무단 조회, 열람 및 관리 소홀 행위,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행위 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청렴 의무 위반 행위가 있고요. 일곱 번째,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가 있습니다. 성희롱,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성매매,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공연 음란 행위,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공연 음란 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또는 불법 촬영물 유포 행위,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행위,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가목부터 카목까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성 관련 비위 행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폭력 행위, 음주운전, 그 밖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 등이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행위, 아홉 번째, 정치운동 금지 위반 행위, 열 번째, 집단 행위 금지 위반 행위 등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징계 사유를 보시면서 우리 선생님께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의사항을 보면 징계와 관련된 업무 처리는 요식 행위로서 형식 등의 하자로 인하여 중요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을 시에는 징계는 원칙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즉, 징계 사유를 하였지만 징계와 관련된 업무 처리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징계 자체가 원칙적으로 무효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직위 해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위 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성질을 달리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요. 승급이나 보수 등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즉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문 경고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 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징계 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에 불문 및 불문 경고 의결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징계의 감경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훈포장 및 국무총리 이상 표창 수상자. 다만 우리 선생님께서는 중앙행정기관회장인 청장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감경의 대상이 되고요. 모범 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경우,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경우 정상 참작하여 감경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소 제한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강등은 9년, 정직은 7년, 감봉은 5년, 견책은 3년, 직위해제는 2년, 불문 경고는 1년 동안 말소가 제한됩니다. 경고, 주의 등 처분 지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고는 징계 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해서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시하는데요.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 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에도 경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 주의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하는 비위에 저질렀을 경우에 이에 대해서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고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처분은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가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처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원의 징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교원의 징계 사유를 잘 아시고 그 사안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선생님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징계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